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에 의해 이스라엘이 무차별하게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테러 집단들의 무작위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비롯하여 막강한 군대와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어떻게 구했으며 어떻게 이것을 저장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성 밀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무장조직 하마스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가능성에 관련한 본 기자의 질문에 어떤 나라도 하마스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의 하마스 유입설에 대해 밀려 대변인은 이것을 거듭 부인하면서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트. 하마스와 북한의 연계에 대해서 하마스와 북한은 한동안 무기 거래를 해왔습니다. 북한이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기아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정적이든 군사적이든 하마스를 지원한 모든 국가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며 그 조치에 대응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최근 테러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무장조직 하마스와 북한의 무기 거래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오고 있다고 전 미 국방정보국 백톨 정보분석관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기습 침공 때도 하마스가 북한제 로켓을 발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하마스의 행동을 카피해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오판을 할 수 없도록 모든 휴민트의 정보 능력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 아주 그냥 급박하죠. 이번에 이스라엘, 오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기습 공격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은 지금 발칵 뒤집어져서 그냥 계속 휴일날에도 지금 안보 회의를 하고 막 오늘 또 그냥 기자들과 국방성, 국무성 전부 국방부 전부 화이트하우스 다 바빴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렇게 게임도 안 되는 하마스한테 이렇게 얻어맞았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좀 진단을 하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분명히 이 하마스가 하는 짓거리를 카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하마스 이 공격이 너무 이스라엘이 얕봤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면 아이언 돔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암만 기어봤자 벼룩이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재래식 무기, 게임도 안 되는 무기 가지고 5,000발을 그냥 쏘아대니까는 그럼 사실 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이 있든 같든 북한이 지금 핵이 있지만은 북한이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전술 핵을 쓰기 이전에 이미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간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대비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는 한국 정치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여러 가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마스 지지선을 해버렸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시아파의 헤즈볼라, 이란을 배경으로 한 헤즈볼라 이라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들로 말하는 독립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다음에 수니파의 지금 하마스가 사우디가 세계 강대국, 양대 강대국이 다 이번에 반이스라엘 방향으로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스라엘 서방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하고 제2의 중동정쟁 같이
이게 중동 내부의 이슬람 국가 내부의 전쟁이 아니고 이슬람 국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간다. 왜냐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뭐 1,000명이 그 하마스의 공격에 의해서 죽고 미국인도 14명 인질이 더 많이 갔다. 더 많이 잡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대대적인 이스라엘의 이제 공격을 하면서 2,000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북한의 징후가 북한이 지난번에 강화도에 포탄 쏘듯이 네. 북한도 실험해 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럼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결국은 한국이 지금 초긴장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느냐. 특히 또 한국은 총선을 앞에 두고 음,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김정은이가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백악관 국무성에 제가 질문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2009년도부터 북한이요. 저기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무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암리 무리 공연에도 해왔고요. 그리고 중동에 계속 무기를 거래를 하면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중동으로 가는 무기를 중단을 시켜서 북한 측 무기를 입수해가지고 오히려 그 무기 로켓을 러시아를 향해 쐈다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무기 거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지금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지금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입장이 좋게 되어 있고 무기 거래에서 돈 벌 일이 생기고 그냥 여러모로 또 자기 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미국을 반대하는 이게 반미 세력이 지금 생긴 거에 대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과연 하마스에 이번에 무기를 지원했느냐 이게 상당히 관점인데요. 제가 오늘 국무성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2009년서부터 쭉 무기 거래를 해왔다. 그러면 이번에 5,000발의 낙후된 예를 들어서 재래식 무기들을 쏘아 붙였는데 이게에 대해서 과연 북한 측 무기가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여기 인발브 됐다면은 미국이 상당한 이제는 다른 스텝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대변인도 그렇게 합디다.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 북한이 재정적이거나 무기로나 지원을 했다면 우리는 상당한 우려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 벡터 교수라는 분이 누구냐면은요. DIA 미 국방정보국의 정보 분석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쭉 2009년서부터 이 양반이 쭉 무기를 중간에서 차단해서 분석한 결과 북한제 무기가 상당히 하마스로 흘려 들어간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심상치 않는 북한의 무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분의 상당한 분석 효과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란이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란, 북한,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뭐 본의 아니게 간접적인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국이 지금 고뇌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이 전쟁이 또 터짐으로써 잘못하면은 한반도에서의 생각이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도 보는데 전문가들은 no way 우리도 한반도를 연결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내일 모레면은 또 핵 잠수함이 부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정은이의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장기전이 될 것 같는데 문제는 또 이번에 또 오늘 또 미 의회에서는 또 어떻게 한국에 불똥을 튀냐면은요. 60억 달러 그때 동결에는 60억 달러의 이란에 줄 돈을 괜히 풀어놔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하마스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놨는데 이번
60억 달러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도 무기 사는 지원으로 줬지 않느냐 이래서 계속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도 어떠한 형태로도 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제 기사에는 이란은 이번에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의 배후가 아니다. 이렇게 이란은 한 발을 좀 빠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이라크의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더 강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강한 그 테러 집단들인데, 이제 헤즈볼라가 여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이주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소위 그 지금의 중동의 양대 산맥이라는 사우디와 이란, 순니파와 시아파 이 두 개의 파들이 같이 합쳐서 지금 공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미국으로 봐서는 대단히 곤혹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젠가 조셉 보스코 전 국방부 중국 담당 책임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만은 어차피 중국이 2년 안에 대만 독립시키겠다고 얘기한 그렇죠. 상황이 그 시간이 더 짧아질 수가 있고 음. 북한의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이 하마스의 무기 거래 또 중동의 지난번 이스라엘에서 북한에 대한 엄청난 그 강한 불만을 가진 게 핵무기에 대한 이란 그 기술 제공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이스라엘이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하고 막 이렇게 공격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조셉 보스코는 아무튼 아주 계획적이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기회를 보든 뭐 한번 그 한반도에 그 공격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북한에 의한 그런 공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 경제 문제는 좀 더 뭐, 중동의 이제 원유 국가들이 셰일가스가 막 터지면서 과거 같은 큰 그런 데미지는 많이 없지만은 아무튼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장기화가 간다 하면은 이제 미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방 국가하고 그다음에 하마스 헤즈볼라의 배경으로 지금 하마스 지지했는 사우디나 그다음에 이란 이런 소위 이슬람 국가들하고의 전쟁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렇죠. 엄청난 상황들이 올 세계 거다. 그래서 전쟁이죠. 세계 전쟁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하마스가 자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서울도 오염도움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은 제일 잘 돼 있는 거 북한 평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여러 방향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공격들이 동시에 수천 발이 막 그렇죠. 날라오면은 못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북한 공격에 대한 작계를 작전 계획을 새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나타난 숙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징후가 이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종식 단계로 간다 이래 봤는데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는 중동의 상황으로 갔으면은 이거는 어쩌면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이 그냥 묵과하는 러시아와 소위 반미 세력들 간의 연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난번에 이번에 살해당했는 러시아에 그때 우리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프리카 중동으로 계속 나가느냐. 그때는 푸틴하고의 여러 가지 말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전쟁이 또 날 거예요. 그러면은 전 대륙에서 동시다발적 전쟁,
그 국지전이라 얘기하지만 동시다발전 재래무기 전쟁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하약고라는 지금 북한의 호전적인 북한이 지금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자기가 길을 나가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식량 문제는 엄청나게 도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이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는 그 상태로 한반도 한국에 대한 실험용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실험용 공격. 자,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본에 대한 공격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일본은 지금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요. 지금 제가 오늘 좀 정보를 좀 얻은 것은 뭐냐면은요. 1시간 동안 브리핑이 늦어지면서 국무성에서 각 중동에서 파견된 지 나름대로는 잘났다는 기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 좋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 동안. 나누다 보니까는요. 결국 이래요. 헤즈볼라도 이번에 뭐 연관이 없다. 뭐 하마스 혼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기자들 말은 헤즈볼라, 하마스, 노스코리아, 그러니까 북한 다 연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아직까지 그건 없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추적한 결과로 보면은 다 연출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하마스가 작년 12월 달에부터 이런 소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훈련을 엄청 했는데도 왜 그것을 놓쳤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분이 이스라엘 기자가 이런 말이에요. This is the biggest intelligence failed 이라고요. 가장 최악의 정보 실패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사드를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놓쳤던 것은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정보망도 다 뚫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도. 그래서 이런, 모사드나 미국의 그 FBI, 그런 그 정보망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따지면 과연 북한에 대한 정보도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정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기자를 바로 이스라엘에서 온 기자 옆에다 앉혀놓고 내가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지금 정보망이 뚫려가지고 사전에 이걸 파악을 못했다는 거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도 쉐임이라거든.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거하고 911 때 알케다가 뉴욕을 공격하는 거가 똑같은 배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정보망이 그렇게 잘났다는 세계의 정보망이 뚫렸으니까 이제 한국은 얼마나 지금 뚫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지. 옛날에는요, 휴먼 빙, 그러니까 휴미니티가요, 상당한 정보가 정확해요, 오히려. 기계가 하는 거하고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요, 세밀한 거 없습니다. 기계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 기계거든요. 기계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인간이 인공위성도 띄우고, 인간이 대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핵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미니티를 갖다가, 모사드가 가장 실수한 게 휴미니티를 많이 제거를 했대. 왜냐하면 AI, 인공지능을 너무 믿은 거예요. 그러니 알케다는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알케다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고도로 발전된 전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아주 재래식. 그러니까 북한 같으면은 간첩들이 뚜뚜뚜뚜뚜뚜 하고 보내는 그걸 사용할 거라고 앞으로도 또.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 100번 띄워봐서 그 캐치 못 해요, 그거. 그러면 자기네끼리 지하에서 접선을 해서 또 따라라라다 하고, 동시에 막, 육해 공우에서 그냥 동시에 기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국정원을 다 몇백 명이 들어가서 틀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국정원의 실국장 다 바꿔버리고 마파로 다 교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금도 그 세력들이 남아있고, 응, 또 하나는 그 기무사령부를 없애버리면서 이 그렇죠. 정보망을 완전히 한국 자체의 북한에 대한 정보망 자체를 무너뜨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민트들이 거의 다 그 북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들어가서 자료를 전부 다 보고 이렇게 해서 휴민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한국은. 그렇죠. 그게 문제. 그러니까 미국도 나름대로 정찰 위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한국의 휴민트하고 미국의 정보가 그렇게 기계 첨단 정보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맞춰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국정원을 들어가 가지고 모든 국정원 자료를 다 어, 보고 그 국정원 자료에는 휴민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휴민트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 라인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 휴민트가 이미 북한의 휴민트는 없어졌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의 휴민트가 없어진 상태에서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를 한국 정보기관이 갖고 있느냐? 없죠. 이거가 윤석열 정부가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휴민트 복원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음, 이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정보는 뭐 미국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북한 핵심 김정은 북은 김정은 측근의 그 모든 핵심들의 움직임은 모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떠한 도발이 일어날지 어떠한 징후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우리는 5년 동안 국정원이 다 틀렸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가서 국정원의 운동권 출신들이 그거 들어가가지고 자료들을 다 정리하고 그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에 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거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그거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정리를 했지만은 그 정리만 해가지고 북한에 심어놨던 휴민트들이 새로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 이 괴뢰 정권은 대한민국을 이제 저 좌파들한테 5년 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다 노출돼가 다 보이고 있는 상태고 북한은 북한은 완전히 정보가 이제는 방어를 확실하게 치는 휴민트도 없어졌죠. 또 하나는 뭐 지금 뭐 이번에 중국하고 축구하는데도 뭐 완전히 중국 일방적인 95대 5 이런 식으로 중국을 응원하는 다음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정보 정쟁에서 이미 우리는 북한에 치고 들어가고 있다. 왜? 그 황장엽 선생이 얘기한 대로 약 5만 명의 고정관측 고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훨씬 많겠죠. 왜?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과 좌파 정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임기를 광화문에 걸자는 얘기를 하고 김정은 방안을 추진하고 김정은 방안을 영웅시시키고 김정은을 영웅시시키는 그러한 단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가자 그러냐. 지난번에 전주에서 그 할 때도 민중당의 아류정당, 민중당이 아류정당이 진보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석기의 민중당, 흥진당이 아류정당, 아니, 흥진당이 아류정당인 진보당이 국회의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냥 감성적으로, 북한 김정은 괴뢰 집단을 보고, 감성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걸 너무 그렇죠. 감성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런 낭만적 감성적 통일의식은 이제 완전히 버리지 않고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정보도 가지고 군사력도 가지고 군사력 이전에 정보가 없는데 그 어떻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권의 5년의 폐해가
엄청나다, 엄청나. 그래 보는 거죠. 요도 저 하마스를 지지하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무성에 브리핑에서도 하마스 지지하는 기자들이 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하고 해가지고 반발이 일어나고 조금 소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대변인하고. 그러면은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여서 지구가 이 대가를 보복을 반드시 받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지 않느냐 하고 대변인이 또 막 맞대응을 하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제는 지금 하버드 대학의 예, 35개 단체가 거기도 하마스 마찬가지고요. 지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월남전쟁 때 지식인들이 그 전쟁 회피,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했잖아요. 뭐 그런 상황으로 청년들이나 지식인들이 이 하마스나 테러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사우디가 지금 한창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세움 그 시트라 해가지고 약 한 675조 우리나라 전체 1년 전체 예산을 그거 갖다 붙는데 그 중국이 대부분 다 수주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대1로에 사우디가 그 들어가 있는데 상황에서 지금 중동에 이런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하나의 실험대이기도 하다. 큰 아킬레스 이걸 견이 어떻게 됐어요. 해쳐나가야 가는 자, 그런 그래서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요, 이제 그 중동 기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마스를 편드는 하마스가 그 자금이 꽤 있대요. 이래저래 이란에서 해주가. 원래 그 집단들은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마스 장학금을 가진 인간들이 또 있대요. 마치 김정은 장학금,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인간들처럼. 그러면 한국의 남북한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하자. 친북한 빨간 색깔들, 좌파들 우르르 또 미국을 브레임하고 미국이 무슨 적대 정책을 쳤다 그러고 한국이 또 너무 우한 정책을 쳐서 이렇다고 그래 안 할 겁니까? 똑같은 지금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자기네들이 시인을 하는 것은 정부가 휴민트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해요. 사람의 생각은 기계가 못 잡아냅니다.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일 한번 칠 것 같는 기분이구나 한 걸 빨리 포착할 수가 있어요. 대화에서. 그래서 휴민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도 대화를 하면서 보면은 저놈이 칠놈인지 안놈인지 그냥 밑에서 길놈인지 그냥 엄포만 놀놈인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게 휴민트예요. 그걸 다 잘라버렸으니 기계가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이제 재래식 방법으로 하마스는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김정은이도 지금도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시점에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빨리 깨어서 빨리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외국에 있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이 멀리서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너무 미개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데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국민들이 뭐 미개하다 이런 건 아닌데 정보가 일방적인 아니 죄송합니다. 그 미개하다는 것은 김정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개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한국 정부가 좌파 정권에 넘어가면서 첫째는 모든 정보가 북한한테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 예. 국정원이 다 틀렸으니까. 두 번째는 그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보 라인 휴민트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우리의 방어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 제가 요즘 가끔 이래 생각하는 게 김정은이 킹 사병을 석방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우리로 뭐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척 하고 있어요. 물론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자기가 받을 걸 받지만은 이게 김정은이가 노출되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일련의 사항들이 우리로 봐서는 그걸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아, 예. 이게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노림수를 노리고, 앞서간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아,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뭐, 여론도 지금 뭐, 여야 간에 싸우기 바쁘고, 뭐, 또, 여당은 뭐, 강하게, 새롭게 안보 전략을 가져가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음, 한미일 연대를 하고 있고, 좌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극우 정책을 쓰면은 또 북한 고립 정책을 쓰면은 결국은 전쟁이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네. 지금 국방부 장관이 뭐 금방 바뀌었 상태인데 음, 그거 뭐 지금 이 철저한 안보 문제에서 홍범도 장군 뭐 동상 이전하는 거 가지고 난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최수건 상병 해병대 이 문제는 빨리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해병대 조사단장이 하면은 그대로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좀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근데 좌파들이 파놓은 함정의 일수가 대단히 있다. 그래 김정은이 그것을 그렇죠. 즐기면서 어쩌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김정은 괴뢰 정권의 그 무기력이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사실은 제가 뭐 국민들 불안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좀 봐야 된다. 잘못하면은 연평도 뭐 포격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근데 부분에 이제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방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그 방공 교육이라는 것이 그게 기초가 돼서 계속 그나마도 안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에 뭐 방공 교육도 어린애들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뭐 북치민이 남치민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또 그냥 지금 뭐 홍범동과 오범동과 그 장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엉뚱 거 가지고 뭐 옮기냐 안 옮기냐 해서 참으로 한가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처럼 제3공화당이 빨리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면 로버트 케네디 아시죠? 민주당의 케네디 아들, 민주당의 아주 거군데 로버트 케네디가 지난 4월에는 민주당 대표로 나온다고 했어요. 캔디데이트를. 근데 며칠 전에요. 선서한 거 아시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기존의 양당에 대한 피곤함과 기존의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에 대해서 너무나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선언을 발표했는데 무소속 독자 출마 독립당.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만일에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면은 소속이 없는 당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나홀로 당이. 그래서 가능성이 지금 이 사람이 그래도 20, 30%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지겠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하고 똑같은 거죠. 예, 지금 뭐 우리 공화당도 나홀로 지금 이제 의리 있게 나오지만 조은진 대표님께서도 확실히 이제 어떤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이런 여러 우크라이나 사태도 한국이 뻔받아야 되겠고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또 이스라엘의 그 막강한 군대 30만 항토 예비군을 두고 있고 뭐 아이론돔을 갖다가 자랑하던 그 군대가 있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린 자가 누굽니까? 2만 명 멤버밖에 안 되는 하마스가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짓거리 안 하라는 법이 있겠어요? 지도하면 되겠다는 거죠.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끝이 이런 허점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솔직하게 보면은.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라 뺏기고 울지 말고 한국 국민들 참
국가 안보에 대한 확실한 좀 신념과 정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왜 그런 이렇게 말씀, 열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다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물론 잘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다음에 또 뵙기로 합시다.